한국과 동일하게 우측 통행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 한 두세 나라 정도는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은 남미에서의 운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번 아니면 그 다음번까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만 운전하신 분들이 서울의 왕복 12차로 이런 데서 운전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죠. 하물며 우리와 말이 다르고 체계도 좀 다른 남미에서 운전한다면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적응을 하면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운전 방법, 앞에 차 한 대 세워놓고 뒤따라간다. 이거 최고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 앞에 다른 차가 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분도 계신데, 외국에서 좀 이렇게 힘들 때 차가 앞에서 한 대 가주면 참 고맙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누가 한 대 내 앞에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남미의 그 도로 표지판들 몇 개 살펴보고요. 또 나라마다 운전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지 차로 문제, 그리고 운전 매너는 또 어떤지, 기름 넣는 문제, 그리고 디젤 차들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로 상태를 알려주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도로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몇 개 나라 되지는 않지만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다녔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표지판을 좀 보면 남미의 도로 표지판은 스페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적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P-A-R-E, 이게 뭘까요? 페어가 아닙니다. 빠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스페인어는 영어의 파닉스 같은 거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로마자 표기법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얘는 영어의 스톱에 해당이 되는 정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상 이 표지를 보면 한번 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옆에 있는 건물은 국경세관입니다. 지금 그런 감이 안 드신다 하더라도 다니다가 보면 그런 감이 잡히실 겁니다. 표지판이 나온 김에 남의 재밌는 표지판 몇 개 말씀드릴게요. 짐작하시는 대로 이 표지판은 야생동물 아니면 소를 조심하라는 표지판입니다. 남의 대평원을 달리다가 보면 길가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있는 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소는 등치가 크잖아요. 400kg, 500kg 막 이렇게 넘게 가는데 이런 차와 부딪혀서 소가 죽을 정도면 그 차의 운전자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군데군데 폐차돼서 버려진 차들도 좀 보이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처럼 구급차나 레카차를 그렇게 쉽게 부를 수도 없어요. 워낙 멀거든요, 주변 도시가. 강풍 경고 표지 아시겠죠? 남미는 정말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이 많아요. 어떤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풍급의 바람이 매일같이 붑니다. 여기는 남미의 남쪽 파타고니아 지역인데요. 차 문이 열리지 않길래 문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차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서 문이 제대로 안 열렸던 거였죠.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 리얼한 부분이 있는데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커트합니다. 남미 표지판 중에서 가장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것도 없이 느낌표 하나 딱 멋진 곳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해라. 이런 뜻일까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곳이 나타나는 거는 맞아요. 알아서 조심해라. 이런 건데요. 알아서 하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지판이 있나요?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감성적이죠. 원래 남미 분들이 좀 감성적인 면이 좀 있어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 협상을 하던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그 주 경계가 안데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나라 대표가 국경 협상을 할 때 안데스 산맥의 능선을 따라서 빗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 아르헨티나 땅, 서쪽으로 흘러내려가면 칠레 땅, 이렇게 국경을 좀 멋있게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률적인 경우에는 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놓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이런저런 국경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요. 남미도로의 차로 방향은 한국과 동일하게 우측 통행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 한 두세 나라 정도는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제가 다녀본 남미 국가들 대부분 다 그런데요. 뭐 운전면허가 좋은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수준의 교통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트래픽 잼을 경험했지요. 대책 없이 끼어들어서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게는 아주 그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더 놀라웠던 거는 바로 몇 시간 후에 같은 리마의 미라플로레스라는 곳,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운전자들이 아주 젠틀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방금 옆에서 저 엄청난 교통 지옥을 겪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프라 문제였죠. 도로 잘 갖춰지고 신호체계 잘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같은 도시 안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여행의 경험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지난번에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연료의 품질이 낮아서 엔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주유소가 없는 곳, 그런데 민가 같은 데서 말통에 파는 그런 연료, 이런 게 좀 문제지요. 이런 걸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파는 이유가 몇백 킬로미터를 가도 주유소가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거리 계산 잘하고 주유소 계산 잘해서 가면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조 연료통을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어요. 볼리비아는 특이하게 기름에 대해서 이중 가격제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자국민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게 기름을 팔고 있죠. 외국인들한테 기름을 팔 때는 무슨 서류를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꺼리는 그런 주유소도 있었죠. 또 어떤 데는 자국인들한테 파는 가격하고 외국인한테 파는 가격의 한 중간 정도 가격으로 서류 작성 안 하고 슬쩍 팔겠다고 딜하는 그런 주유소도 있었는데 저야 싸게 사니까 좋고 그 사람은 서류 작성 안 하고 좀 비싸게 파니까 좋고 그러긴 했는데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미는 우리나라와 달리 고급, 중급, 저급의 가솔린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급 이상의 가솔린을 넣는 걸 권합니다. 요즘 디젤차에서는 요소수도 제가 갔던 세 나라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남미에서 운전하실 때 아주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아르헨티나 사이트인데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는 같이 파악을 해줍니다. 출발자 목적지를 입력하면 거리, 도로 상태, 소요 시간, 그리고 소요 기름 양 이런 걸 체크를 해주지요.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만 구글에서 번역을 하면 한국어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 이미 갔던 사람들의 코멘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화면을 한번 직접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 루타세로라는 도로 상태를 안내해주는 사이트의 대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글에서는 번역을 해주잖아요. 우측 마우스를 넣으시면 한국어로 번역, 여기 보이시죠? 한국어로 번역 넣으면 이렇게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후, 그러니까 출발점, 어디까지, 목적지, 그 다음에 경유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권장 경로, 여기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내비하고 비슷합니다. 자, 일단 권장 경로 넣고, 그 다음에
연료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을 선택을 하고 출발지를 입력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잡아볼까요? 여기서는 영어로 써야 됩니다. 부에노스 이 정도만 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나오죠. 그리고 목적지 바릴로체로 한번 가보죠. 바릴로체까지 경로 찾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도가 뜨죠. 여기가 대서양 쪽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쪽이 태평양이고 여기가 바릴로체입니다. 그런데 거리는 1568km, 20시간 가까이 걸리고 연료는 157리터를 쓰고 연료 비용은 아르헨티나 돈으로 약 10,000페소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부터 밑으로 쭉 바릴로체까지 가면서 적당한 거리마다 이렇게 안내들이 있는 걸 쭉 볼 수가 있죠. 쭉 내려가 보면 밑에 바릴로체 도착하는 데까지 1568km까지 안내가 다 있습니다. 위에는 지명이고요. 도로번호, 그리고 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도로 상태는 10점 만점에 9점이고 풍경은 10점 만점에 8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스페인어를 번역을 해보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라풀이라는 것에 합류를 하고 뭐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댓글을 보면 댓글은 이렇게 스페인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댓글을 닫고 다시 나가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스페인어로 바꿨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얘 코멘트를 보면 스페인어로 나왔죠.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남미 전체를 다 얘가 커버를 해주니까 어디를 가시든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경로로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 경우는 제가 칠레로 들어갈 때 제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의 책임보험 정도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합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을 더 들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센터의 직원이 저를 위해서 1시간 넘도록 전화통을 여기저기 보험회사에 돌렸는데 결국 또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냥 브라질 들어갈 때는 그냥 다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통과했던 국경들이 너무 그 작은 규모의 국경만 통과를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불안한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오고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보험 못 드나요? 저 이거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칠레에서 차를 사면 남미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을 들 수 있지요. 칠레의 차량 등록증하고 칠레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칠레에서 비자를 받고 살면서 그때도 차를 구매를 했고 그 차로 남미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을 들고 여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엄청난 바람이 부는 데서 마주오는 차를 만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수준의 운전을 할 때, 이럴 때는 괴롭지만 대체로 남미에서 도시간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길에 차가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복귀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좋은 차를 살 걸, 좀 덜 좋은 차를 샀더니 운전하는데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운전할 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대전 구간 평일에도 얼마나 차가 많아요. 끼어들고 정체되고 그렇잖아요. 남에서 도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드물게 앞서가는 화물차를 만나지 않으면 뭐 거의 혼자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다 쌩쌩 달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추월당하면서 다녔죠.
제 차는 110km 락이 걸려 있거든요. 이거 외국에 수출하는 스타렉스는 락 안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걸려 있죠. 다음에 남미의 주차 문제,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출발해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그 캠핑카가 통관이 되어지면 그 부분 되는 대로 바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